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동백나무에 대해 발표하게 된 생태조개학과 1학년 김서연입니다. 동백나무는 전에 교수님께서 각자 자신을 나타내는 혹은 대표하는 나무를 하나씩 정하라고 하셨을 때 선택을 하게 되었던 나무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 동백나무에 대해서는 약간의 생태학적인 특징만 조금 알고 있었는데 나를 나타내는 만큼 이 동백나무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할 것 같아 찾아보게 되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어서 이 나무를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6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동백나무의 목차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백나무의 유래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백나무의 여러 종류에 대해 설명을 하고 다음 동백나무의 여러 문화적인 가치에 대해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동백나무와 이산화탄소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백은 꽃들이 다 지고 난 후에 홀로 추운 계절에 피는 꽃입니다. 겨울이라는 특성상 수분을 도와줄 곤충이 없어 향기보다는 꽃의 세계에 이끌린 동박새가 꽃가루 바지의 역할을 해줍니다. 속명인 카멜리아는 이 식물학자인 게오르그 카멜이 동아시아 식물을 연구해 유럽에 소개하였고 유럽 사람인 린네가 동백나무를 학계에 발표하면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동백이라는 이름은 겨울동 측백나무 백을 쓰고 꽃이 겨울에 핀다 하여 붙여진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이름입니다. 중국에서는 한자어로 해영화라고 부르고 그리고 꽃봉오리를 말려 차로 달여 먹는 등 약재로도 사용을 하여 산다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동백나무의 효능으로는 조선시대에 동백기름의 생산량이 적었을 때는 주로 왕실이나 사대부 집안의 여인들이 이 동백기름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올레머리를 할 때 이 기름을 발라 머릿결을 유지하고 윤기가 흐르게 하였고 또한 옛날에 쓰이던 재봉틀에서 윤활유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백꽃의 꽃말은 색깔에 따라 다른데 먼저 붉은색의 꽃이 피는 동백은 기다림과 애타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고 오른쪽에 흰 꽃이 피는 동백은 누구보다 그대를 사랑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림, 사랑과 관련된 꽃말이 붙여지게 된 이유에는 옛날에 전설 하나가 있는데 동백이 유명한 오동도라는 섬에 젊은 부부 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과 다름없이 고기잡이를 하러 바다로 간 사이에 이 집에 숨어든 낯선 남자가 부인을 해치려 하였고 부인은 남편이 있는 바다로 도망을 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를 모르는 남편은 집으로 가는 길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보고 다가가 확인을 하고는 그 여인이 부인인 것을 알고는 통곡을 하며 울다가 아내를 이 섬에 묻어주고는 다시는 이 섬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아내가 너무 그리운 나머지 다시 섬으로 돌아와 아내의 무덤을 찾아가니 붉은 꽃이 핀 한 나무에서 마치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붙여졌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없었던 동백나무는 원예학자들에 의해서 크기와 꽃은 더 크고 색깔은 다양하며 꽃잎의 수가 많은 여러 동백꽃을 개발하여 현재에는 전 세계에 역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알려진 꽃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흰 꽃이 피는 흰동백, 그리고 이건 저희 집 화단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꽃잎이 수평으로 피는 뜰동백, 그리고 이 붉은 꽃이 피는 동백보다 약간 크기가 작게 피어나는 애기 동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백나무의 문화적인 가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샤넬은 고아원 출신의 코코 샤넬이 런칭한 명품 브랜드로 이 모든
복장의 상의 안쪽에는 흰 동백꽃이 장식이 되어 있고 또한 이 물품을 포장을 하는 가방에도 이 흰 동백꽃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흰 순백색이 주는 우아한 품격, 삶과 사랑에 열정적이고 당당한 현대 여성의 향기를 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 샤넬 브랜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페라, 거리의 여인이라는 뜻을 가진 라트라비아타에서 비올레타와 알프레도가 축배의 노래를 부르면서 알프레도가 비올레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데 여인은 사랑을 거부하고 동백꽃을 주며 꽃이 시들면 다시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올레타는 언제나 이 무대에서 동백꽃송이를 달고 다녀서 오페라 공연에서 비올레타를 상징하는 필수 소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백나무와 관련된 시를 한 편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백꽃 별리 오미수 낮은 바위 틈새에서 들려오는 뭉크의 절규만큼 처절한 동백의 낙화 겨울 별리의 핏빛 외침이 송곳처럼 박혀 붉은 심장을 통째로 떨구는 몸짓이 처연하다. 마지막 생애를 부여잡지 못한 채 댕강댕강 제 스스로 꽃 목을 쳐내어 바위꽃으로 핀 동백은 한 잎의 추억이기보다 송이의 오롯이 간직한 아름다운 세월이다. 라는 이 시는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나무를 공부할 때는 그저 이 나무의 식물학적 생태적인 특징뿐만이 아니라 그 나무와 연관된 문화적인 가치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신 적이 있으셨고 또한 이 나무와 관련된 시도 많이 찾아보라고 하셔서 그 이후에 이 나무와 관련된 시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와 꽃을 소재로 한 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고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시의 소재로도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이 시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백꽃은 떨어질 때 송이째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백꽃을 떠올릴 때 항상 붉은 꽃이나 흰 꽃들이 만연하게 피어있는 생생한 모습만을 떠올렸는데 이 시인은 동백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희생하는 입장에서 시를 쓰신 것을 보고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 나무가 다 같은 느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경학과 학생으로서 이 나무의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이 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백꽃과 이산화탄소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영상을 하나 시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네, MBC 뉴스투데이의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요즘 서천에 동백나무가 꽃을 피우면서 봄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이 동백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저장할 수 있어 지구온난화 등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양재 기자입니다. 서천 동백정 기슭의 천연기념물 동백나무가 속살이 빨간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백나무 꽃은 다음 달 중순쯤 절정에 달해 3월까지 이어지며 추위에 눌린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또 추운 겨울에 이렇게 빨갛게 피어오른 동백꽃을 보면 예쁘고 대견스럽고 그래요. 난대성 상록 화렵수로 12m까지 자라는 동백나무지만 마량 포구에서는 서해 바다의 강한 바닷바람 때문에 2~3m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최근엔 남해안에 집중됐던 동백나무 군락지가 서해 바다를 따라 북상해 인천까지 올라가는 등 이상 기온으로 동백나무의 분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50년생 동백나무 숲 1헥타르의 이산화탄소 저장량을 조사한 결과 7.32톤으로 중형 자동차 석 대가
1년간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과 맞먹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동백나무 숲 660헥타르는 5,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동백나무의 이산화탄소 저장량은 한반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소나무보다 크고 잣나무와 비슷해 이상 기온에 따른 수종 선택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반 수종에 비해서 목재 밀도가 단단하고 잎이 두껍고 잎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가지도 많이 뻗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탄소 흡수량이 일반 수종에 비해서 이렇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꽃과 동백기름 등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동백나무가 지구 이상 기온에 따른 대체 수종으로 각광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방금 보셨던 영상과 같이 이 스크랩한 기사를 보시는 그대로 동백나무가 에너지 소비 효율 2등급을 기준으로 한 중형 자동차 세대가 1년 동안 내뿜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나무가 그저 조경수, 관상수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환경, 혹은 폭을 더 넓게 한 이 지구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기사와 영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백나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